저희 바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조강특위가 재가동됐습니다. 특위 위원들을 교체했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장동혁 대표의 뜻을 충실하게 반영할 사람들로 조강특위를 채웠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사고당협과 공석인 지역 외에도 현역 의원들이 그동안은 자동으로 당협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새 신안을 발표하면 그런 게 어딨냐. 현역 의원 너네도 당원들한테 평가받아라. 당원들이 투표해서 마음에 안 들면 현역 의원도 당협위원장 날아갈 수 있다. 라는 것까지도 담길까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담겨있는 정치적 의미가 상당하죠, 박사님. 이번에 아주 신의 한 수가 나왔어요. 네. 이게 뭐냐면 뭔가 새로운 당헌당규 개정안을 낸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당원당규라면서요. 네. 이게 당헌당규 개정안을 내면 당연히 저 장동혁 대표 반대하는 쪽에서 난리나지 또. 난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래 있던 당헌당규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려는 방법이 4가지다 딱 적시가 돼 있어요. 1번은 그 지역의 일반 당원 투표. 2번은 그 지역의 책임 당원 투표. 3번은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거. 4번은 최고위원회가 선택하는 방법. 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4번은 논외로 치고 3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기들끼리 쪼물락쪼물락해서 당협위원장 그냥 재선출하면은 최고위가 추인해 주는 이건데 이거는 이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남은 게 둘 중에 하나예요. 일반 당원 투표를 하거나 책임 당원 투표하거나 이렇게 해서 당협위원장을 전원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존의 당원 당규에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도 보니까 저 한동훈계인지 오세훈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는 한 의원이 야 이거는 반대하기에도 명분이 없어갖고 반대가 안 된다. 이미 당원 당규에 있는 걸 갖고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일반 당원 투표건 책임 당원 투표건 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게 지금 당원 당규에 의하면 짝수년에 8월 말에 그 당협위원장 교체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짝수해니까 올해잖아요. 이제 8월이에요. 네. 예, 8월 말까지 저 전국에 243개 당협위원장을 싹 교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지역이 나옵니다. 110명의 국회의원 중에 비례 빼면 한 100명쯤 된다고 치고 이 100명이 대개 현역 국회의원은 당협위원장 겸직하고 있잖아요. 자동처럼. 네, 그렇죠. 이것도 다 아닌 거거든요. 그냥 지구들 만든 관행인데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인데 당협위원장은 아닌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완전 실권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그러면 거고. 당협회의에도 못 와. 음. 지가 무슨 자격으로 당협회의에 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국회의원 한 2년 하면서 세비는 받아 먹는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후 총선 대비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당협을 지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런 지역구가 저는 한 7, 80개 이상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일반 당원 투표건 책임 당원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이게 당원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중심 정당 백날 말로 해서 소용없어요. 이렇게 당협위원장을 전면적으로 바꾸는데 일반 당원이나 책임 당원의 투표로 바꿔버리면 이게 당원 주권 정당이 구현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원진 대표님께서는 국회의원 하실 때 당연히 자동으로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셨잖아요. 당협위원장 선출을 하죠. 근데 형식적으로. 네, 형식적으로 하는데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이 아닌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없죠. 근데 만약에 이런 어떤 룰이 새로 도입돼서 소위 말하는 사쿠라 같은 국회의원들 지역 당협의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린 당신을 당협위원장으로 인정 못하겠다. 찬반 투표했는데 50% 이하 나와버리고 이래버리면 거의 정계 은퇴나 다름없는 충격파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국민소환제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제 당의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원들이 민심하고 전혀 다른 공천을 내서 떨어졌다. 그런 지역이 있어요. 경선을 붙이는 자기 사람을 했는데 다 떨어진 지역도 있어. 제가 다녀왔던 지역이 그런 지역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당원들이 이제 비토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당원 투표제 득 하면은 보통 국회의원들이 한 많으면은 500명, 뭐 300명 정도 컨트롤을 해요. 책임당원, 운영위원 이렇게 컨트롤하는데 전당원 투표하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렇죠. 그 한 10배 되거든.
그래서 책임당원 투표를 하면 좀 위험하고, 왜냐면 자기들이 사발통문해가지고 컨트롤 되는 사람들. 그래서 전당원 투표하면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런 입장에서는, 당의 보수정당의 체질을 한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명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냈는데, 뭐 2개 지역인데 2개 다 떨어졌다. 그 다음에 후보를, 국회의원 지멋대로 나아가 실패했다. 라든지 그런 명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선거 이후에 부글부글 끓는 지역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조경태나 권영진이나 서범수 뭐 이런 지역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뭐 너 당권 정지하고 그냥 좀 기다려봐. 지금 당장에 누구를 놓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어서 그런 상황으로 가고 당원 중심 정당 그거를 뭐 의원 중심 정당 애들이 자꾸 혹을 자꾸 붙이는 거야. 의원 중심 정당 하니까 이제 장통혁 대표가 무슨 소리야? 당원 중심 정당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듯이 당원이 주인 나라가 지금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얘들이 2만 명 서명회가 장동혁 사퇴 뭐 한대. 그러니까 아니 지금 호각 불면은 200만 명 금방 모일 텐데 그래서 얘들이 게임이 안 되는 자꾸 시비를 걸잖아요. 저거 죽을 줄 모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종욱 대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왜? 지금 대세는 이미 장동혁 대표 쪽으로 와 있어요. 지금 기본 언론들도 손 안 된다고. 왜? 솔직히 지가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당협위원장도 뭐 3선이면 12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당원이나 책임당원 투표로 지가 떨어졌어. 그 쪽팔려서 그 지역에 계속 있을 수 있겠어요? 떨어지면은 네. 이제 다음 당협위원장이 오면 그 당협위원장이 다음 후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 듣고 싶은 얘기를 좀 해주면은 분당입니다, 분당.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미 민주당도 갈라선다. 정청래가 친명을 다 살리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저쪽에. 이제 비명학살 비명학살했잖아요. 예. 이번엔 더 심할 거다. 예. 왜? 대권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청래 반대쪽에 김민석이 잡아요. 그러면은 다음 총선에 완전히 신청은 다 정리를 해야지. 신문은 다 정리를 한다는 게 야당이야. 그래서 야당은 어차피 분당 사태로 가요. 갈라서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쪽은 장동혁 대표 저 한마디에 긴급 회의를 했을 거야. 한동훈, 조경태 몇 사람들이. 왜? 야, 이거 우리 죽게 생겼는데 보따리 싸서 나가자. 그 얼마 안 남았어요. 어차피 저 사람들은요, 결국은 다음에 공천 때 장동혁 대표가 대표 연임을 하고 공천권을 지는 순간에 끝이니까. 한동훈계들은 뭐 내가 알잖아, 뭐 저쪽에 송파남매라든지 뭐 그 못된 짓들 여러 막 뜨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공천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8월 달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가면요. 이제 9월, 10월 달 올라가기 전에 이제 분당 얘기가 슬 나옵니다. 그리고 신당 나온다고 하는데 신당 나가봐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서 너가 안 된다는 걸 알 거는 그러면 이제 사당제가 돼요. 사당제, 다당제가 소위 지금 조선일보가 바라는 게 다당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조선일보가 또 왜 저렇게 다당제 얘기를 할까? 이걸 고민을 해보면은 내각제야. 이게 이재명이 자기가 살아날라니까 어차피 좌파들은 이재명 왕따시켜버려요. 지지율 떨어지면. 그러면 이재명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면 한 3, 40명은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바깥에 보수, 참칭 보수 이래가지고 설설설 해가지고 그러면 막 우리 다 내각제로 좀 가는 게 어떠냐. 그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절대 권력에 대한 이게 손을 놓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연임 얘기도 나오고 또 그거 안 되면 내각제로 가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예요. 한동훈이 좋겠네. 그 이재명이랑 다시 손잡고 그래서 서로 제가 옛날에 3당 야합은 식으로 예. 야합 세력들이 생긴다. 그렇게 그것까지 우리 대비해야 된다. 야합 세력이 생기고 민주당하고 이래저래 맞춰가지고 이제 지금의 지지율로 따지고 이재명의 정책 실패로 보면 다음 정권을 잡기는 힘들다 이래 보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게 이 소위 사쿠라 보수 정당 하나를 끼얹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재명 세력
한동훈이 오세훈이 이준석이 유승민이 김무성이 싹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뭔가 모이니까 표가 더 커질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래. 국민 밉상들만 모아놨는데 거기 표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때 3당 야합할 때는 이제 지역적으로 갈라붙잖아요. 호남 고립시키고 지역적으로 갈랐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고민하고 조금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쟤들은 설 수 있는 방법을 다 쓸 것 같아.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래서 우리 보수도 고민을 좀 하자. 그러고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다음에 150한 5석 얻어오면 돼요. 155석. 쟤들이 뛰어나가도 155석 얻어오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정권 가져온다, 이래 생각하면은, 저는, 올바르게 보수 정당이 제대로 된 길을 한번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저것들이 일테면 한동훈 똘마니들이 이래저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하고서 튀어나간다 칩시다. 그러면 저것들하고 따라갈 사람들이 2만 명이 채 안 돼 보니까. 두 달 동안 꾸역꾸역 해서 2만 명, 당원, 일반 국민 포함해서 2만 2천이니까.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이준석 의석까지, 네. 이준석 당의 의석까지 하면, 저건 원내 교섭단체는 되겠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고. 대신에 우리는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국민의힘하고 합당하면 되지. 그러면 몇백만이 더 가는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 공화당은 이미 우리 당의 의결로 해서 합당하자. 저것들이 분당하는 순간이 우리 자유파가 대통합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 당협위원장 교체, 당무감사, 조강특위에 언론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이게 단순히 한두 사람 서범수, 진종호, 권영진, 조경태 징계하는 것보다 그 지역 정가나 다음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전폭적으로 더 크고 상징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장동혁 당이 되는 거다라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 난리이고 더 관심이 많은 거 아닐까요? 아니, 당연하죠. 네. 아니, 돌려치기인지, 멱살인지 하는 것들 정리하는 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쇄신안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지금 예고했는데 그게 딱 두 개란 말이에요. 두 가지. 첫째는 당원이 중심되는 정당. 두 번째는 잘 싸우는 정당. 싸울 수 있는 정당. 네. 그러니까 당원이 중심이 돼서 잘 싸우는 정당을 건설해서 정권 탈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가 이번에 당협위원장 전면 개편이에요. 당협위원장 전면 개편 과정이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그대로 당원이 주인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보수정당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원 투표, 지역구 당원, 일반 당원 투표나 책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지구당, 당협위원장들을 싹 바꿔버리면,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이 되는 거고, 이 당원이 뽑은 당협위원장,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제대로 잘 싸우는 사람 충북지사파들하고 뽑겠죠. 이재명 네. 정권하고 잘 싸우는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이게 현역이고 아니고 다 가리지 않고. 그렇죠. 현역 의원 중에도 우리가 인정하는 잘 싸우는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난히 당선될 거라고. 주준이고 잘 싸우대. 잘 싸우는 사람은 당선될 거라고요. 그런데 잘 못 싸우는 사람은 여기서 아마 탈락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잘 싸우는 사람들로 당협위원장들이 딱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장동혁 대표 맨날 의총에서 불러서 윽박 지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당협위원장에서 쫓겨난 의원들이 모여갖고서 의총에서 뭐라고 한다는 게 뭔 힘이 실리겠어요. 그렇죠. 그게 뉴스거리나 됩니까? 예, 그렇게 완전히 당이 탈바꿈하게 될 겁니다. 네, 이 조강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고 하고요.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바꾸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정말 원칙 있는 징계 그리고 당협위원장 교체로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는 말이 총선 전부터 실현될 기미를 미리미리 보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조 대표님께서 말씀을 잠깐 주셨지만 근데 막상 당협위원장이 교체되고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총선 못 나간다 싶으면 실질적 분당 신당 창당 등을 고민하게 될 텐데 한동훈 손잡고 나가서 이 사람들이 분당하고 신당 창당하는 거 우리가 겁낼 일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바른정당 때 날고 긴다는 사람, 저 아버지 국회의원 되는 사람, 재산 1등부터 10등 다 나갔어요. 안 돼. 안 돼.
우리 공화당은 저 혼자 나왔어. 그래도 돼. 음. 지금 10년째야. 왜냐면 우리 당원이 돈 내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갈 사람들 대강 정리하고 또 같이 합칠 사람들 합치고 그러면은 보수 정당 특히 이제 야당이란 말이에요. 야당. 야당은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하고 연임 독재를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싸워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장동혁 대표 주변에 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면으로 좀 나서서 뭐 사람도 바꾸고 시대적인 가치 철학도 좀 바꿔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단지 이제 뭐 좀 놔두면은 개과청선 할 수 있는 사람까지 손대는 건 아니다. 저는 그거를 좀 놔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 대표님 그때 바른정당으로 한 30명 넘게 나갔잖아요. 36명. 이게 뭐 전부 다선 의원들이고 예. 재산을 보니까 그 36명의 총 재산이 남은 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체 재산보다 많더라고. 1등부터 10등 다 하여튼 그런 나갔다니까. 이 웰빙족들이 다 저 아버지 나갔는데. 국회의원 했던 사람 다 맞아요. 나가고 정점식은 원내대표로도 안 나가고 나머지는 다 나갔어. 정점식이 아니라 그때 누구였지? 주호영인가? 아니 비서실장 했던 장재원 의원이랑 아니. 저기 충청도. 그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그거는 이제 당시에 원내대표니까 못 나갔지. 나머지는 다 나갔다니까. 예, 그래요. 저 대통령. 정진석. 자, 그런데,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이것들이 나갔잖아.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 쓰레기들. 근데 이게, 홍준표가 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뒷문을 다 열어줬거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아주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래갖고 이것들이 다시 다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까지 또 쓰레기 짓을 한 거예요. 맞아. 여기는 이 탈바꿈을 해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 돌아왔을 때 꿀 빨았잖아, 이 사람들이. 네. 꿀 빨고 뭐 자기들이 뭐 정의 있냐 뭐 맨날 뭐 개혁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그때 단체장도 보세요. 오세호의, 권영지, 박영주의 전부 다 거리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보수 정당의 이 지지자들이 너무 착해. 그런 배신했는 자들은 과감히 내쳤어야지 제2의 김무성이라는 한동훈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것들이 만약에 뭐 몇 명이라도 나가면 이제는 진짜 땅 문 닫아 걸고서 말라 죽을 때까지 버텨야 된다. 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이제 막 첫걸음을 떼고 있지만 두 분과 함께 당 개혁과 당협위원장 교체 이야기만 해도 후내년 총선은 국민의힘이 많이 달라진 채로 치르겠구나라는 두근거리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말씀드리는 가운데 오늘도 8,000분 찍었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시 보기에도 댓글을 달아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멸콩천사 회원가입 잊지 마시고요. 저희 마지막 광고 30초만 잠깐 보고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소식. 손현보 목사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요거 한번 짧게 짚어볼게요. 잠깐만 짧은 광고 하나만 더 보고 오겠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국내 정가를 뒤흔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애써 의미부여를 안 하고 있지만 손현보 목사님, 이재명 정부에서 탄압받아서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고 나오셨던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님,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이끌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의 토대를 만들었던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일가족 전체가 백악관에 초대받아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이재명도 이번에 미국이랑 갔다 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고위급 인사 아무도 못 만나서 괜히 기업 총수들 불러놓고 병맥주 사진이나 찍고 왔는데 손현보 목사님이 그 온 가족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백악관 집무실에 초청받았다. 박사님,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네.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한 달쯤 전에 미국의 교회에 초청을 받아 갔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도
주요 정치인들도 만나고 주요 종교 지도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쭉 방송 출연도 하고 했는데 거의 국내에 알려지질 않았어요. 아마 손현무 목사님이 일부러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정점이죠. 그 방미의 정점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무려 1시간 동안 면담이 진행됐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세계력 교회를 통해서 SNS에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맥코이 목사가 주선했다고는 하지만 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만나는데도 때로는 10분 만나고 때로는 20분 만나고 30분 만나고 그럽니다. 그렇죠. 1시간을 그 자신의 집무실에서 온 가족을 다 초청해서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마 지금껏 없었던 일일 거예요. 매우 드문 일이죠. 예, 그 점에서는 아주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손현무 목사님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가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진 않아요. 그건 이제 손현무 목사님이 아마 요번 주에 들어오신다고 예정돼 있는데 들어오신 다음에 직접 설명을 할 부분은 직접 설명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보도된 바에 따르면 손현무 목사님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일관되게 얘기한 것은 종교의 자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보편적 가치와 영적 가치를 구현하는 나라가 돼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도 더 커진다. 이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120% 공감하면서 받아들였을 거고 그렇죠. 따라서 손현무 목사님 가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그 전에도 매우 우호적이었겠지만 이번 만남을 통해서 정말 깊은 신뢰가 만들어졌을 거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한 가족과 같은 그런 신뢰가 이번 백악관 면담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셸 스틸박 대사가 한국에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도 부모님이 다니던 영락교회 가서 예배 본 거고 어제 그저께도 다시 주일 예배를 봤잖아요. 앞으로도 중간에 네. 광화문 스타벅스 가신 것도 전 너무 네. 감동적이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교회를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기독교 정신이 미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비중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번 손현무 목사님의 그 트럼프 방문을 통해서나 또는 미셸 대사의 그런 일련의 그 행보를 통해서 미국인들한테는 이 교회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손현무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교계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의 그 이재명 종북수사파 정권과의 투쟁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선한 방향으로 잘 영향력이 발휘될 거다.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 저는 손현무 목사님 귀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은진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만남을. 이재명이 정권 잡고 잘못했죠. 이게 특히 기독교계를 종교 자유를 건드린 거 아닙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이 화가 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종교 자유의 탄압을 받은 손현무 목사님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1시간 가족까지 다 만나서 이렇게 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 미국의 기독교 그 복음주의 또 한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침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손현무 목사님이 구치소 계실 때 참 뵀는데 네. 사모님 따님이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집에서 안 주무신다고. 교회 김 의자 있잖아요. 네. 계시는 동안에 거기서 주무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바른 가족 또 바른 종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선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도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대한민국의 전체 기독교로 봐서도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재명 독재와 저항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을 트럼프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굉장히 좀 더 미셸 대사 와서 말이죠. 뭐 행보도 뭐 거기에 다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이 지금 뭐 입틀만법에가 난리한 듯 미국이 그것 때문에도 좀 난리예요. 네. 미국이 그 문제 때문에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하원 법사위가 나선 거는 간단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다 말물려 있고 벌써 뭐 301조 슈퍼 301조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이 막 지팔 흔들다가 이제 더덕 걸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유파에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도 좀 힘을 좀 이걸 통해서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손은보 목사님 관련된 소식은요, 손 목사님이 귀국하시면 또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미국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탄압받은 한국 목사님을 트럼프 대통령이 초빙해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정리가 됐다. 이게 이재명 정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실시간 8,000분까지 모시면서 두 분, 고성국 박사님, 조은진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조은진 대표 인기가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고 박사님 오셔서 오늘 보니까 지금 막 난리 났네. 나올 때마다 별로 안 나오거든, 시청률이. 고 박사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다양한 이야기 중에서도 국민의힘이 이제는 조금씩 바뀔 것이다. 보수 정당이 이제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그게 눈에 보일 것이다. 라는 메시지에 힘과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 대표님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에 말이죠. 정말 기분 좋은 일들이 많고 희망이 보인다. 이제 보수 지지자들도 어깨 쫙 펴고 큰 소리 좀 칩시다. 그러고 그거를 뭐 장동혁 잘 하고 있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잘 하도록 우리 지켜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힘냅시다. 박사님도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8.15 때 우리공화당 집회는 어디서 해요? 숭례문. 12시? 12시에. 그래. 하니까. 저는 지금 8.15가 이제 유경수 여사 추모 기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국립연충원 잠깐 가서 추모하고 우리도 아침 9시에. 네, 9시 하시죠. 합니다. 그러시구나. 매년 하니까. 저는 그 시간에는 못 맞춰요. 10시까지 방송을 하니까. 그렇지. 예. 그렇게 해서 저도 국립연충원 갔다가 우리공화당 들렀다가 저 광화문 천만 국민대회 갔다가 저녁 6시에 올림픽공원 또 장동혁 대표가 6시에 모이자고 하니까 8시 반? 6시인가? 6시인가? 6시. 일단 6시인데 그런데 저희 아미고 동지 중에 그 구미에서 우리 그 짜장면 하는 국빈 반점이 5시부터 짜장면 봉사해요. 올림픽공원에서. 그 짜장면 너무 맛있다 가던데. 진짜 맛있어요. 그 올공에 5시에 나오시면 제가 꽃배기 한 그릇 그렇게 8.15 여러분들 모두 우리공화당 집회 또 대국본의 광화문 집회 그리고 올림픽공원 집회 여러분